단어 시험은 100점. 그런데 영어 문장은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영어가 어디에서 멈췄는지 찾아드리는 곳. 햇지에듀 상담실입니다. 오늘의 상담 파일은 초등 3학년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이 햇지에듀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오늘의 기록. 단어장은 끝났는데 왜 문장은 못 쓸까? 지금 그날 밤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 11시. 당신은 식탁에 앉아 아이의 영어 시험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가득한 100점짜리 단어 시험지입니다. 그런데 시험지 옆에는 또 한 장의 종이가 있습니다. 문장 쓰기 활동지. 절반 넘게 비어 있습니다. 같은 아이가 쓴 두 장의 종이. 당신은 잠시 혼란스러워집니다. 단어를 다 아는 아이가 왜 문장 앞에서는 멈췄을까? 시간을 조금 돌려 그날 저녁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학원 가방을 메고 현관에 들어섭니다. 엄마, 나 단어 시험 100점. 아이의 목소리가 밝습니다. 당신도 웃으며 가방을 받아듭니다. 저녁상을 치우고 당신은 습관처럼 아이의 가방을 엽니다. 시험지, 단어장, 그리고 구겨진 활동지 한 장. 활동지의 지시문은 간단합니다. 오늘 배운 단어로 영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첫 줄에는 몇 글자가 적혀 있다가 지워져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빈 줄이 이어집니다. 당신은 아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오늘 배운 단어로 문장 하나만 만들어 볼까? 아이는 연필을 듭니다. 그런데 연필이 종이 위에서 멈춥니다. 1초, 2초, 10초. 아이의 눈은 게으른 눈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눈입니다. 당신은 그 표정을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당신은 단어장을 펼쳐 확인해 봅니다. 라이브러리 도서관, yesterday 어제, went 갔다. 아이는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나는 어제 도서관에 갔다를 영어로 써볼까? 아이의 입에서 단어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I, yesterday, library, went. 그런데 거기서 멈춥니다. 단어는 전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이 어떤 순서로 서야 하는지 아이의 머릿속 주도에는 아직 그 길이 없습니다. 그 밤, 당신은 아이 방에 불을 끄고 나오며 생각합니다. 매일 단어장을 외웠는데 시험은 100점인데 도대체 뭐가 빠진 걸까? 식탁에 다시 앉은 당신 앞에 두 장의 종이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아는 것과 쓰는 것 사이의 거리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당신의 머릿속에 첫 번째 생각이 떠올랍니다. 단어가 부족한가? 더 두꺼운 단어장을 사줘야 하나? 하지만 어젯밤 아이는 분명히 단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재료가 부족해서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이 따라옵니다. 문법 학원을 먼저 보내야 하나? 문법을 다 배우면 문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집에서 정답을 고르는 문법과 내 생각을 문장으로 세우는 문법은 다른 근육입니다. 고르는 연습만으로는 쓰는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이 가장 아픈 생각이 스칩니다. 우리 아이가 노력을 안 한 걸까? 아닙니다. 매일 단어장을 보고 시험을 보고 100점을 받아온 아이입니다. 부족했던 건 노력이 아니라 노력의 방향이었습니다. 단어 암기에서 문장 쓰기로 건너가려면 다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아이에게는 아직 그 다리가 놓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주 토요일, 당신은 아이의 손을 잡고 상담실 문 앞에 섭니다. 선생님은 점수표부터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어디에서 멈추던가요? 당신은 그날 밤의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단어는 다 아는데 문장 첫 글자에서 연필이 멈췄다고.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단어를 많이 아는 아이일수록 오히려 이 벽 앞에 자주 섭니다. 문제는 기억력이 아니라 연결 순서입니다. 선생님은 종이 한 장을 꺼내 5개의 칸을 그립니다. 듣기, 읽기, 어휘, 문법, 그리고 쓰기. 영어는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5 영역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고 아이마다 끊어진 고리의 위치가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읽기는 빠른데 쓰기가 늦고 어떤 아이는 말은 잘하는데 문장 구조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단 없이 처방부터 하면 엉뚱한 곳에 시간을 씁니다. 선생님은 아이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평가가 아니라 멈춘 위치를 찾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빈칸이 발견됩니다. 아이는 주어와 동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그 감각이 아직 흐릿합니다. 두 번째 빈칸. yesterday라는 단어는 알지만 그 단어를 문장 끝에 자연스럽게 놓아본 경험이 부족합니다. 신기하게도 단어 자체는 어느 칸에서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멈춘 곳은 언제나 단어와 단어 사이 순서의 자리였습니다. 당신은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깨닫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이에게 시킨 건 재료 모으기뿐이었구나. 집을 지으려면 벽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영어 문장도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오늘부터는 긴 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 하나를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나는 갔다. 선생님이 묻습니다. 누가? 아이가 답합니다. 무엇을 했지? 어디에 닿지? 언제? 질문 하나에 단어 하나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I went to the library yesterday. 아이가 문장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외워서 나온 문장이 아닙니다. 아는 단어들이 처음으로 순서를 찾은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장소를 바꿉니다. 공원에 갔다면 아이가 바로 답합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을 바꾸면 같은 구조 안에서 새로운 문장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얻은 건 문장 하나가 아니라 문장 틀 하나입니다. 이 틀이 쌓이면 처음 보는 단어도 그 틀 안에 넣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아이가 처음 쓴 문장, 고친 문장, 다음에 더 좋아진 문장이 차곡차곡 남습니다. 점수 하나가 아니라 과정이 보이기 시작하면 부모의 불안은 방향을 가진 기대로 바뀝니다. 며칠 뒤 저녁, 아이는 다시 같은 책상 앞에 앉습니다. 당신은 이번에는 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선생님의 질문을 빌려옵니다. 누가 했어? 무엇을 했어? 어디에서? 언제? 아이의 연필이 움직입니다.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처럼 멈춰 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는 자기 문장을 끝까지 써내려갑니다. 당신은 칭찬을 아끼고 아이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문장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철자도 하나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아이에게 처음으로 길이 보였던 문장입니다. 그날 밤 당신이 본 것은 시험지가 아니라 아이가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작은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닫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지금 어디에서 멈춰 있습니까? 듣기입니까? 읽기입니까? 아니면 단어와 문장 사이입니까?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도울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은 아이를 재촉하지만 정확한 진단은 아이를 움직이게 합니다. 학지에듀의 5영역 레벨 준다는 점수표가 아니라 아이가 멈춘 위치를 찾는 지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집과 닮았다면 고정 댓글에서 진단 안내를 확인해보세요. 다음 기록에서는 숙제는 매일 하는데 실력이 오르지 않는 아이의 하루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치에듀 상담실의 문을 오늘은 여기서 닫겠습니다.